부산 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시간입니다. 임가현 리포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포터 반갑습니다. 임가연입니다. 자, 오늘 구덕터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준비하셨네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복절 특집 코너로 함께 했고요. 네. 오늘 다시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구덕터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부산 서구 동대신동과 사상구 학장동을 연결하는 구덕터널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네, 구덕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구덕 고개를 이용하여 서구에서 사상구로 넘어갔는데요. 이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덕산 허리를 관통하는 구덕터널이 1984년에 준공이 되었죠. 네. 부산 서부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동서축이죠. 네, 이전에는 사상구에서 하단이나 서면을 경유해서 중구와 서구, 영도구, 동구 방면으로 이동을 했지만 구덕터널이 개통되면서 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구덕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한 운전자를 만나 네. 이 터널을 통행하면서 느끼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뭐 내 생각 때는 고속터널 거기는 아실 때 거기 뭐 불편하기나 개선되어 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시원스럽게 차도 잘 빠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도로 자체가 그런 거. 그쪽 사고를 별 나는 게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만족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부산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총 28건의 사고 유형은 운전자 부주의가 90%, 예. 높이 제한 위반이 7%,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3%에 이르고 있는데요. 구덕터널 내 제한 속도만 준수를 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일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네. 저희가 자주 구덕터널 얘기를 하면서 네. 속도가 많이 조정이 됐다라는 게 또 구덕터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84년 구덕터널 개통 당시에는 시속 70km로 설정이 되었지만 예. 1999년 부산 지역 주요 도로 89개 구간에 제한 속도가 시속 10에서 20km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면서 구덕터널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2019년 11월부터 부산시에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에 따라 제한속도 60km 도로에 대해 50km로 제한속도가 조정이 되었으면서 이에 따라 현재 구덕터널 내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교통사고 지난 6월에 한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사고를 막기 위한 터널 통행할 때 주의점도 알려주시죠. 구덕터널 내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전자들이 스스로 터널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밖에 터널을 지나면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 김학균 지소장입니다. 예. 터널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가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 시야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터널에 진입할 때 갑자기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터널을 나올 때는 밝은 야외로 나가면서 눈이 부셔 시야가 흐려지는 화이트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터널은 구조적으로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터널을 나온 뒤에는 내리막 경사나 급커브 구간이 이어져서 갑작스러운 감속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앞차와 약 100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구덕터널 지소 김학균 지소장이 운전자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터널 진입 전 전조등 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터널 내부의 밝기 차이로 인해 눈이 순간적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전조등을 미리 켜면 눈의 적응을 도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고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구덕터널의 그 하루 통행량이 약 48,000대 정도인데요.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인 만큼
안전수칙 준수는 꼭 필요하죠. 네, 특히 구덕터널 내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보통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약 1,600여 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약 10,000여 대 정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특히 안전수칙에 유의해야겠죠. 끝으로 구덕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균 지소장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총 28건의 사고 유형은 운전자 부주의가 90%, 높이 제한 위반이 7%,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3%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템 안에서 비롯되므로 터널 진입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중하여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높이 제한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널 진입 전 설치된 높이 제한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회 운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 전 적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자, 끝으로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네, 구덕터널의 제한 속도를 묻는 것이 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보기 1번 50, 2번 60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50 되겠습니다. 50km죠. 네, 해설을 좀 드리자면 네. 구덕터널의 제한 속도는 개통 이후에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1984년 개통 당시에는 시속 70km였지만 1999년에는 60km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2019년 11월부터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오늘 방송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덕터널 내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과속 운전을 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임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